성북을의 미래통합당 정태근 후보님 만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평소에 저 스스로가 말과 다르지, 행동이 다르지 않은 정치인, 그리고 늘 스스로 성찰하고 또 저 스스로가 공부하고 혁신하는 정치인이 되보다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는 18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었고요. 또 서울시에서 정무부시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저의 경력 중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우리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중소기업 호민관으로 일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곳 성북이 제가 1964년도에 태어나서 여지껏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북 발전에 대해서 의무처럼 생각하면서 나름 성북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인으로서 이번에 성북을에서 국회의원에 도전하게 된 정태근입니다. 골목 상권 살리기에도 아주 앞장서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출마를 하셨는데 정책 분야 관심 갖고 있는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분야가 있으실 거예요. 네, 어떤 분야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일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어려워지긴 했습니다만, 사실 한국 경제는 지난 연말까지 해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계속 안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정부의 경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시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피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이념을 중심으로 무리한 정책을 강요했기 때문이고, 그 대표적인 내용이 소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 대표적으로 주 52시간제를 강행하면서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오고 또 업종 따라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유연하게 하지 않고, 특히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서민들은 이제 주택을 갖지 못하자는 식으로 일방 규제만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굉장히 경제를 어렵게 왔고,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경쟁력 있는 산업이 사실은 원전 산업인데, 이 탈원전 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면 한국전력이라든지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수많은 자회사 또 연관회사들이 거의 그 도산의 위기에 몰리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경제가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아져서 드디어 성장률이 2%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재정을 가지고 어려운 응급조치들을 해나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내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바꾸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약간의 위기에 숨을 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경제가 근본적으로 활력을 찾아가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의 전환 속에서 지금 굉장히 숨 넘어가질 정도로 어려운 우리 자영업자, 또 영세 기업인, 그리고 사실은 중소기업 대부분, 그리고 대기업까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 주체들과 여기에 일하시는 근로자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 여기에 가장 주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장 먼저 우리 후보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실까요? 저는 우리 성북이 아이들이 행복한 성북, 그리고 노후 생활이 편리한 성북으로 만들고, 동시에 여성들도 안심할 수 있는 성북, 이 성북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애 키우기 좋은 사회를 얘기합니다만,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선적으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또 예산을 배정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5년만 지나면 저희가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물론 큰 재정이 들어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정책도 있습니다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예를 들면 노인들의 이동권의 문제라든지, 또는 노인들의 여가나 복지나 일자리라든지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지방정부에서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장이동 고개를 올라가는 과정들에 보면 경사로가 굉장히 심합니다. 장애병 같은 경우에. 그런데 지금 그 어르신들이 지팡이만 가지고는 가기가 어려울 정도면 당연히 이제 의지할 수 있는 보통 우리가 핸드레일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고려할 수 있는 노후 생활이 편리한 정책들을 마련해서 예산이 들어가니까 가장 시급함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곳 장이 석관 지역에 새로운 뉴타운이 들어오니까 이 장이 뉴타운이 명품 주거타운으로 발전하면서 이곳의 도로 확장이라든지 그 상권들을 제대로 활성화시켜서 이 장이 뉴타운과 우리 석관 지역이 새로운 구도임시 상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 이 또한 역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성북 을지역에는 대표적으로 지금 교통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통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북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 여기에 이제 방음벽을 개선하는 거나 또는 경관들을 개선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전체적으로 우리 성북 을지역 내가 주차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거주자 주차 수요가 굉장히 많이 그 지금 이제 대기 상태인데 이 주차 문제에 대한 개선 문제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꼭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네. 나 이런 사람이야.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성북에서 태어나서 이제껏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성북 발전을 저의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정말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찾을 것입니다. 동시에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은 상당수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일방 독주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하고 있고 또 우리 국회가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하다 이렇게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결국 정치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념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현실의 국민들의 문제들을 집중해서 풀어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해나가는데 이 정택은이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꼭 제대로 일할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후보님 정말 아주 그냥 각오가 대단하신데요. 예, 후보님 이번에 정말 좋은 정치 잘 펼치실 수 있도록 좋은 결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